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여러분은 부자 하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나요? 이재용 회장?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부자 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죠. 바로 만수르 빈 자이드 알라얀입니다. 세계적인 거부,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 FC의 구단주인 만수르는 공식적인 개인 재산만 해도 34조 원이고 그의 가문인 아부다비 알라얀 왕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무려 1000조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억만장자를 넘어 상상조차 안 되는 액수를 가진 사람은 뭘 먹고 살까요? 캐비어도 먹고 푸아그라도 먹고 온갖 산의 진미를 맛보겠죠? 그런데 그런 그도 K푸드에 반했다고 합니다. 만수르가 픽한 간식은 바로 허니버터 아몬드인데요. 지난해 5월 아랍에서 열린 스포츠 대회에서 만수르 앞에 이 허니버터 아몬드가 모여 있어서 주목을 받았죠. 만수르가 즐겨 먹을 정도로 한국의 스낵은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분명 한국 과자임에도 정작 한국인이 국내에서 살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도 마트에 원하는 과자가 없어 당황하며 돌아가는 사태까지 펼쳐졌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한국인의 정을 표현한 초코파이입니다. 초코파이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을 만큼 유명한 국민 과자인데요. 이제는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까지 그 인기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서 그 인기가 뜨겁다고 하는데요. 현지인의 입맛에 맞게 다양한 맛을 출시한 게 인기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오리오는 차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차에 길들여져 있는 중국 현지인들의 입맛을 공략하기 위해 말차맛 초코파이를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초대박을 터뜨렸죠. 또 진한 맛을 선호하는 베트남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 카카오 함량을 늘린 초코파이 다크를 선보였고 역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말차맛 초코파이와 초코파이 다크는 확실히 한국마트에서 접할 수 없는 맛들인데요.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춘 새로운 맛 전략 때문에 한국으로 여행 온 외국인들이 한국 과자니 당연히 한국에서도 팔겠지? 라고 생각하고 마트에 들렀다가 원하는 과자를 찾지 못해 당황해하는 다소 웃긴 해프닝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또 다른 현지화된 과자로는 오리온의 티라미슈 맛 카스타드가 있습니다. 이 과자는 현재 베트남과 중국에서만 판매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이러니한 건 중국이나 베트남을 여행하는 한국인들이 그 맛이 궁금해 오히려 구매해온다고 합니다. 분명 한국 과자인데 한국인들이 외국에서 사오는 상황이 참 재밌지 않나요? 그래도 말차 맛과 다크초코 맛, 티라미슈 맛은 현지화된 맛이라도 우리에게 익숙하게 느껴지는데 다음에 소개할 과자는 대놓고 나 현지화했어 하는 미친 존재감을 보입니다. 그 이름은 마라롱샤 맛 꼬북칩. 마라롱샤 딱 이름만 들어도 어딘지 알겠죠? 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 진출한 꼬북칩은 1년 만에 6천만 본 가까이 판매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인기에 힘입어 2018년 5월 중국 법인의 베이징 공장과 상하이 공장에서 꼬북칩 생산을 시작했는데요. 최근에는 중국인의 입맛에 맞춰 개발한 마라롱샤 맛과 캐러멜 피너츠 맛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 해외에서 사랑받는 K푸드 하면 이것을 빼놓고 말할 수 없죠. 바로 러시아에서 국민라면으로 유명한 팔도 도시락인데요. 팔도 도시락은 현지 대형마트에선 팔도 도시락 전용 매대가 기존 라면 매대보다 더 큰 만큼 압도적인 판매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선 컵라면을 지칭하는 단어로 도시락을 쓰고 있을 정도로 그 인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요. 이런 인기에 힘입어 팔도는 러시아 현지인들의 식습관에 착안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스프에 마요네즈를 풀어 먹는다는 걸 알아내 그들의 입맛에 맞게 마요네즈 소스를 첨가한 도시락 플러스를 출시한 겁니다. 이 도시락 플러스는 기존 도시락 인기에 힘입어 더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음료수에선 밀키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밀키스는 러시아 진출 초반만 해도 우리가 흔히 아는 오리지널 버전만 판매했습니다. 이후 러시아의 기후 조건에 따라 다양한 과일을 접하기 힘들다는 점을 착안해 과일량 제품을 선보였죠. 현재 러시아에서 판매되는 밀키스는 딸기, 바나나, 레몬 등 12가지 맛으로 여전히 꾸준하게 다양한 맛을 확대 중이라고 합니다. 농심의 경우에는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 불고 있는 채식주의 열풍에 맞춰 고기 성분을 모두 없애고 식물 성분으로 만든 순라면을 출시해
해외에서 대박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이 라면은 생선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양파, 마늘, 생강 등 야채로 개운한 맛을 낸 제품인데요. 2018년엔 70억 원, 작년엔 약 85억 원을 달성하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 유럽을 넘어 중동, 파키스탄 등의 국가에도 수출하며 인기를 얻고 있죠. 지금껏 알아본 상품들은 기존 한국에서 판매하던 것을 현지화하며 새로운 맛을 출시한 것들이지만 이번에 소개할 과자는 아예 한국에서 팔지 않았던 한국 회사 상품입니다. 그 귀한 과자는 오직 베트남에서만 볼 수 있는 오리온의 쌀과자 안입니다. 오리온은 1995년 베트남에 진출해 베트남 파이류 제과 시장에서 60%라는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고래밥, 오스타 감자칩 등을 수출해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작년엔 쌀과 친숙한 베트남 시장을 대상으로 쌀과자 안을 출시해 8개월 만에 누적 매출 100억 원을 돌파했죠. 이런 엄청난 인기에 이 쌀과자는 지난 4월 한국에서도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 기업들은 끊임없는 노력과 세계인들의 입맛을 맞추는 기발한 현지화로 식품업계에선 한류를 일으키고 있고 그 결과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K푸드는 거침없는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거 K푸드는 한류 인기의 힘으로 단지 맛이 궁금해 구매하던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믿을 수 있는 고품질 제품으로 인식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라면 업체들의 해외 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라면 수출액이 2015년 2억 1,880만 달러에서 꾸준히 상승해 2019년엔 4억 2,700만 달러로 4년간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라면 수출 비중으로 51%를 차지하는 삼양식품은 올해 상반기 라면 수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53.3% 상승한 1,86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농심의 미국 법인 수출액도 지난해보다 35% 상승했고 오뚜기의 라면 수출액도 작년 동기보다 40% 늘었죠. 한국의 아이스크림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리오는 올해 상반기 중국, 베트남, 러시아 법인 매출이 각각 15.1%, 22%, 26.5% 올랐습니다. 영업이익 상승률도 각각 54.1%, 106.5%, 105.4%로 아주 눈에 띄게 성장했죠. 또 역대급 장마와 선선한 날씨, 태풍 등으로 여름 특수를 누리지 못했던 빙과 업체들 역시 해외 시장에서 매출이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아이스크림, 빙과류 수출액은 약 411억 7천만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38% 증가했죠. 또 주요 빙과류 수출업체인 롯데제과와 빙그레의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작년 동기보다 각각 40%, 10%나 늘었습니다. K푸드의 고른 상승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에서도 집밥 문화가 확산되며 한국 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식품업계에선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투자를 확대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같은 열풍의 업계 관계자는 K푸드가 코로나19 이후 건강식, 간편식 등을 인정받으며 세계적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국가발 현지화 및 차별화 전략으로 수출 호조세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죠.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스위스 식품업체 네슬레의 네스카페가 미국의 배급품으로 지정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위기를 겪고 있는데 한국이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 K푸드의 소비 저변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업계에선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들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이미 뛰어난 눈치와 발빠른 행동력으로 현지인들의 입맛을 파악한 제품을 선보여 사랑받고 있죠. 이처럼 현지화와 같이 시대와 환경에 알맞게 성장한다면 K푸드의 신뢰성은 더 탄탄해져 세계인들의 원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 하시나요? 우리의 주식이 밥 먹듯 올라! 지금 다운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0만 원을 드립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 추천되는 마스터 종목. 종목이 급등하지 않을 땐 100% 환불. 베트남 정부가 2월 29일부터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전면 불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오는 입국자들은 2주간의 격리 조치를 거치는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이 이렇게까지 강한 조치를 낸 이유는 베트남의 열악한 의도 및 방역 시스템을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에서 격리되었던 한국 교민들은 베트남의 검사 장비나 의료 수준이 열악하다 보증한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베트남은 대가족 구성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질병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구조적인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베트남 경제와 산업 전반에 치명적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방역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고 는 하지만 베트남과 한국 상호 간의 경제 의존도가 상당한 것을 감안했을 때 이번 조치는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인데요. 베트남은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 베트남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삼성, LG 등의 기업들이 베트남의 공장 라인을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트남의 최대 누적 투자국은 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베트남의 한국 기업에 대한 산업 의존도는 생각보다 큰 편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이번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해 삼성전자까지도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구미 사업장이 가동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체 스마트폰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를 책임지는 베트남 공장과의 협업에 차질이 생긴다면 신제품 스마트폰 생산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9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달 두 본사 인력 및 협력업체 직원 700여 명을 베트남으로 3개월간 출장을 보낼 일정을 잡았으나 최근의 입국 제한 조치로 인해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최근 조치로 인해 한국인에 대한 신도 노동 비자 발급도 사실상 중단되었기 때문인데요. 베트남 출장이 예정된 인력들은 최근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에 탑재되는 플렉시블 올드 공정 관련 전문 인력들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당장 하반기 갤럭시 Z 플립의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9일에는 하노이에서 삼성전자가 1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1,900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늘린 R&D 센터의 착공식도 예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의 주요 경영진이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응웬 베트남 총리와 만났을 당시 2022년 하노이에 개관하는 삼성 R&D 센터의 베트남 현지인 출신 엔지니어 3,000명을 채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과연 삼성과 베트남 간에 이 약속을 지킬 신뢰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베트남 경제에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삼성 계열사가 베트남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달하며 삼성이 그동안 베트남에 투자한 금액은 20조 원에 이릅니다. 이는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 기업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삼성 이외에도 베트남에는 총 9천여 개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이들이 만들어내는 현지 일자리는 100만 개에 이릅니다.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베트남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성급한 입국 제한 조치가 베트남 경제의 핵심으로 불리는 삼성과 나아가 한국과의 신뢰관계에 악영향을 끼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현지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인 입국 제한에 따라 베트남 관광업계에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베트남 경제에서 관광업은 전체 GDP 대비 14%나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발 여객기의 하노이 공항 착륙을 금지하며 한국과 베트남 관한을 길이 끊어지자 베트남 국적 항공사 관광업으로 생업을 유지하는 베트남 현지인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베트남을 향하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은
중국이 1위, 한국 2위에 달할 정도로 베트남 관광에서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납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매년 500만 명에 달하는 한국인 베트남 관광객의 발길이 완전히 끊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낭은 연간 한국인들이 100만 명 이상 찾는 관광지이며 현지 한국 여행사 10,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다낭의 배영 식당과 마사지 쇼주점, 카페, 숙박업소 등은 줄줄이 휴업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무급휴가에 들어갔습니다. 베트남 관광업계는 이미 1에서 2월 2달의 기간 동안 한화 약 8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이 복제한 조치로 인해 당장 3월부터 베트남 관광업계 경제적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입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을 추진 중인 베트남은 이를 위해 한국으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갑작스런 입국 제한 조치는 양국의 상업적인 신뢰관계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베트남이 국가가 발급하는 건강상태 확인서 가 있는 경우에 한해 기업인들의 방문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당장 삼성 디스플레이의 출장 인력들이